저는 사실 이게 가장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선서 거부를 하면 법에 소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있는 것마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에, 아니 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법 만드는 데고, 그 다음에 법사위는 그것을 사실 모든 법을 심사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우리가 단원제지만 우리나라에 상원이 있다면 그게 어디냐? 그게 법사위입니다. 그만큼 법사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법을 심사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법을 안 지킵니다. 그것도 국회 내부 법인데요. 국회의 절차 법인데요. 선서를 제가 거부했으면 선서 거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에서도요, 저를 뭐 징계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징계 절차가 있을 때는 소명을 하게 해줘야 돼요. 저를 조사해야 됩니다. 저를 조사를 못해요. 여러 파티도 조사 못하고요, 문주도 조사 못하고요, 조사를 못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그거니까 넘어버렸어. 제가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절차잖아요. 아니, 법무부 검찰이 자기 내부 소속, 심지어 검사를 징계할 때도 그 절차를 안 지켜요. 자기 목적에 행여나 해가 될까봐. 지금 법사위에서도 소명 절차도 주지 못해요. 혹시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들어갈까봐 알려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런 절차적 보장을 못 받고 가장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저보다 법을 더 모르는 분들,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보다 좀 낮은 공무원들 또는 그냥 국민들, 그럼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검사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대한민국 검사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똑같은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을 때는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느끼죠. 그렇지만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 둘씩 무너지면, 결국에 법이 무너지면 야급 강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모든 게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정치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은 단순히 뭐 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 여러분이 가진 공기, 여러분들이 가진 법, 아니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물을 오염시키는데 좋은 오염이 있고 나쁜 오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서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100만원, 200만원짜리 되는 핸드폰으로 자리 맞는 나라예요, 우리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만원, 200만원짜리 물건도요, 시키면 하루 만에 와요. 그런데 그거 일주일 동안 밖에 놔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그리고 새벽 3시에 밖에 나가보세요. 그냥 공기 좋죠? 안전하죠? 그게 우리나라고,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선진국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화돼서 결국 문화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제도에 하나 둘씩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은 전파와 관계없어요.
검사님이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죠. 검사님이 제일 화나신 부분도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법이, 내가 믿고 있던 법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니까. 그 장면 보셨죠? 왜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안 지킵니까? 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켰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동갑이거든요. 마음속으로 10살이 형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늙어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말도 안 되세요. 나 욕먹이라고 한 거예요? 자, 공소취소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소취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검사님, 공소취소는 무엇이고 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아까 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말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소취소라는 건 뭐냐면요. 검사가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처벌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넘기는 게 기소, 공소입니다. 그것을 왜 공소라고 할까요?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서 기소를 한다. 그래서 공소라고 해요. 그런데 검사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 처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이것을 취소해버리는 게, 걷어들여가지고 재판이 열렸던 것이 없애버리는 게 공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보냈다가 문자 취소하기도 하잖아요. 예? 결제했다가 결제 취소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해요. 검사만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공소 취소예요. 결국에는 판사가 가지고 있던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아요. 무죄건, 유죄건, 그냥 그게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공소 취소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왜냐? 특검은 여러분 책임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특검은 약간 나쁘게 좀 말하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떡다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약간 순화해서 좋게 말하면 팝업 스토어 같은 거예요. 팝업 스토어. 네. 금방 딱 생겼다가 그 일만 처리하고 없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정치화하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정치와 관계없이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하는데, 특검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치화해버려요. 이거는 이쪽 진영이라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치화시켜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왜 주권이 있다, 그 주권을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국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선거라고 한다면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특검의 공소 취소를 이 모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고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일, 감옥 갈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장관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의 구자열 총장 대행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조작 수사가 있고 조작 수사로 인해서 이것을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면, 아니 이거 실정이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이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공소취소가 그렇게 정당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네가 가지고 계시지. 왜 책임을 특검을 시킨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쟤들은 법까지 뜯어 고쳐서, 원래 특검은 못해요. 많은 분들이 특검이 원래 그런 걸 할 수 있는 줄 알고 못하거든요. 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 아니까 무리해서까지 국민들의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왜요?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정답이에요. 형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장관이
총장 대행한테 명령 내리고 총장 대행은 수원지검장한테 지시하고 수원지검장은 밑에 있는 검사한테 지시해서 공소 취소하시라. 예. 그게 왜 못합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책임 물으실 거잖아요. 나중에 책임 물으면 자기들 감옥 갈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못하고 떡다방, 예? 팝업스토어 연변 낭인들 불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본인 직접을 해야 연변 낭인들이 어때요? 일 처리하고 누구 죽이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예? 팝업스토어 없어져서 불량품 사도 어디 물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물을 수 있는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우리에겐 주권이 없는 겁니다. 경복궁에 똥 싸고 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국민 반대 여론이 실제로 여론조사도 높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고 지금 지선을 앞두고 일단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근데 다시 시도하실 거라고 보시죠? 여러분 당연히 시도를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이 특검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러면 아니 타자가 투수를 임명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좋다. 아니요, 그냥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내가 이 공은 진짜 잘 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을 자기가 인정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구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 검사랑 피고인이 같은 편인데 이게 재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결국에는 없애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리고 또 위헌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자기가 기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건, 기존에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대북송금 사건, 그 다음에 공소 지금 요번에 국정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법카 사건, 위중교사도 있어요. 위증교사도 있고요. 그런 사건까지도 특검이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거는 판사가 해야 될 일을 검사가 하는 거고 그 검사를 피고인이 임명한다는 게 이게 또 위헌입니다. 그리고 또 위헌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검사들 지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또 법카 사건 모든 그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특검이 지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검사들은 더 이상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갑자기 특검에 의한 지휘를 받고 그 검사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특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위한 새로운 검찰 제도, 검찰청이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검찰청 하나씩 있으세요? 집에 검찰청 근데 꿈이에요. 그런데 집에 검찰청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검사가 공적인 퍼블릭 프로시큐터여야지, 퍼블릭이어야지 프라이빗한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겠다는 게 이 특검법입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런데 덕분 박수.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안 된다 이 부분이 이거 위헌이라는 건 모두가 알아요. 지금도 다 아시잖아요. 듣기만 하셔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 부분이 위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시 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 선거 이후에도 추진을 안 하시겠구나. 공소시효 추진 안 하시겠구나. 저 위헌성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의무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미루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틀린 건 선거 전에도 틀리고 선거 후에도 틀린 거고요. 100년 전에도